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1위는 거의 부동의 1위였죠. 애플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엔비디아가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오더니 좀 내려가고 미국 주식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를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고요. 이게 엄청난 거죠.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5천조가 넘는 돈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이 약 10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기금을 전부 쏟아 부어도 이 엔비디아를 인수할 수 없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의 지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히스토리 짚어볼까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 164달러예요. 이게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액면 분할 전 주가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1600달러가 넘은 거죠. 제가 엔비디아 하면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렸을 텐데 이게 참 약간 아픈 주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쭉 3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다시 100달러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달러대 엔비디아를 샀고 다시 300달러가 됐을 때 너무 기분 좋게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엔비디아 주식이 요 시점까지 올랐죠. 이제 1000비디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팔고도 3배가 더 오른 거죠. 제가 판 시점이 뭐 대략적으로 요 시점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게 한번 판 종목은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사람 심리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잘 안 사져요. 뭐 이렇게 쭉 갈 때는 뭐 그냥 있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때가 미국 주식에 대한 원칙을 한번 깼을 때거든요. 제가 주식을 웬만하면 팔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익률이 200%, 300%가 되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제가 엔비디아를 다시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 800달러대. 한 요때쯤일 거예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요때 다시 사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들고는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샀어요. 그래서 평단가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또 똑같은 마음이 됐어요. 수익률이 어쨌든 100%가 또 넘었잖아요. 처음에 샀을 때 기준으로. 이게 또 마음이 또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제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자, 엔비디아는 93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래픽 카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근데 뭐 93년도 이럴 때는 뭐 사실 PC로 무슨 게임 했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안 왕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페르시안 왕자 아세요? 모르죠?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고전 게임인데 그때는 뭐 윈도우도 사실은 거의 없던 시절이라서 뭐 이렇게 PC로 게임을 한다? 이게 좀 이렇게 성립을 하기 어려웠고 PC도 사실 집마다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가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PC가 게임기의 역할을 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로 너무나 유명한 회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포스라는 이 그래픽카드 이 브랜드가 남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지포스냐 아니면은 라데온이냐. 라데온은 어디 거냐? 얘네 AMD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뭘 다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총싸움하고 뭐 이런 게임을 위해서는 이런 그래픽카드가 절실하게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역할은 그래픽 능력을 확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 보조 부품 개념이었던 거죠. CPU가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옆에서 컴퓨터의 그래픽 성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 그래픽카드. 지금은 GPU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GPU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영상 처리, 그래픽 처리가 거의 다였어요. 그런데 젠슨 황 형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두죠. 바로 쿠다를 만들어요. 약간 이제 플랫폼 개념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컴퓨터랑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 언어라는 게 있고 그 C 언어는 CPU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고 이 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막 이렇게 플랫폼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그래픽 카드의 능력을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엔비디아의 이 그래픽 카드가 뭐 영상이나 게임을 조금 더 잘 돌리고 영상에 뭐 화질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역할을 했었다라면은 쿠다라는 것 때문에 GPU를 가지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에게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쿠다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지금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래픽카드가 중요했던 그 시절에는 엔비디아의 지포스나 AMD의 라데온이나 사실 비슷한 가격 주면은 성능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 AI 분야에 있어서는 AMD 거 사실 얘기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 중심이 바로 이 쿠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젠슨왕 형님이 이 쿠다를 만든 거는 정말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정말 대단한 신의 한 수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궁금증 생기거든요. 아니 CPU가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이제 약간 두뇌 같은 개념이라서 얘가 좀 월등히 성능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CPU로는 AI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냐. 이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도 사실 공대생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CPU는 직렬 방식이고 GPU는 병렬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 잘 몰라도 돼요. CPU는 굉장히 고도화된 단일 연산에 적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돌리는 역할, 걔는 GPU가 할 수 없는 역할이죠. CPU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CPU가 이제 하는 거고, GPU는 대규모 이 반복 연산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를 비교를 하면은 CPU는 박사님 뭐 2명, 3명, 4명이 딱 이렇게 방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내는 그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GPU는 계산 잘하는 직원들을 한 1000명을 방에 딱 넣어놔 가지고 너네 요 조금 더 간단한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CPU는 조금 더 고도화된 작업을 하지만 많이는 못해요. 여기에 박사를 100명, 1000명 넣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직렬 구조기 때문에. 근데 GPU는 병렬 구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계산 능력이 박사급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대학생급 되는 직원들을 막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때문에 AI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AI라는 것은 결국엔 딥러닝 기술이 이제 핵심인데 사방에 터져 있는 이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고도화된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양이 많은 작업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GPU가 지금 AI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엔비디아는 지난 5년간 주가가 대략 한 20배 정도 올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는가? 크게 보면 3가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 모든 게 셧다운이 됐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회사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학습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집에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또 게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막 생기면서 이 그래픽카드, 이 GPU에 대한 수요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막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막 이렇게 뻥튀기 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 저는 사실 요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봐요. 암호화폐 이제 채굴, 진짜 이때 뭐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공장 하나 차려가지고 부자 될 거다,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용산 가가지고 그래픽카드 계속 사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코로나 하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PC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픽카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품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겨우겨우 막 살려면은 웃돈이 너무 많이 이제 붙어 있고, 그 원인이 다 이 채굴기 때문이었어요. 채굴기.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주가가 쭉 이렇게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쭉 흘러내렸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새로운 모멘텀이 됐던 게 이 바로 이제 자율주행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보여준 그 자율주행 능력, 이게 엔비디아에는 엄청난 호재였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라고 해봤자 굉장히 성능이 낮은 그런 반도체 정도만 필요했었고, 그 이상이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은 뭐 차 안에서 반도체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인포 시스템 돌리고 차량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연료 분사할 때 효율적으로 분사하고, 그 정도 시스템을 돌리는데 이렇게 성능이 좋은 반도체가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자율주행이 하나의 또 이슈가 확 되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에 이 GPU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테슬라가 보여준 자율주행은 센서를 많이 달고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막 장애물을 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영상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딥러닝을 해서 그 데이터가 누적이 돼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이 AI 학습이 필요하고 영상을 계속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GPU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까지 떨어졌던 게 또 $10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약간 좀 횡보를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주었던 이슈는 요 챗 GPT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요. 왜냐면은 뭐 AI 뭐 이거는 사실 그 전부터도 굉장히 말은 많았어요. 알잖아요. 알파고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부터 AI가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것 같긴 한데 사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죠. 우리가 대중으로서 느낄 수 있었던 AI라고 해봤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콜센터에 챗봇 그 대화도 안 되는 거고 걔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AI 전부였는데 이 챗GPT를 딱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가 진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것을 써보자마자 이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챗GPT와 같은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계속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 병렬 방식인 GPU가 또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 또 모아두고 계속 돌려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도 이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GPU를 뭐 수천 장, 수만 장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GPU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을 했던 지포스 10만, 20만짜리, 30만짜리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 장에만 몇백, 몇천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다시 점프를 하게 돼서 미국 주식 중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계속 오르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자가 아직도 없어요. 요게 인텔 주가고요. 요게 AMD 주가. 얘가 퀄컴의 주가거든요. 인텔은 CPU도 AMD한테 이제 밀리는 형국이고 GPU는 뭐 게임이 안 되고 그렇다고 얘네가 파운드리도 TSMC나 삼성한테 또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경쟁력 자체를 주가가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AMD도 뭐 CPU 분야에서는 인텔의 점유율을 계속 뺏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 GPU 분야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이 성능을 못 이기고 있거든요. 여실히 주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퀄컴은 모바일 AP 분야에서는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AI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GPU보다는 좀 가성비가 좋고 몸집이 좀 가벼운 이 NPU가 GPU 시장을 많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돌고 그래서 제가 또 이 퀄컴을 매수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 아직까지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조직이든 기업이든 리더의 역할과 리더의 판단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주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정말 작은 소액주주일 텐데 지금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이게 주가 너무 높거든요. 지금 팔면은 팔아서 좀 시세 차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굉장히 클 텐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잘 버텨볼 생각입니다. 주가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 빠지면은 뭐 좀 더 사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